자, 이번 시간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여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자, 사업주체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하죠. 그럼 사업주체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합니다. 그럼 이 주택단지는 사업주가 거의 건설할 때 여기는 거주공간인 주택, 거주공간인 주택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주택단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주택에 딸린 뭐가 들어가죠? 부대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택단지에는 뭐가 또 들어가죠? 부대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의 생활에 이 복리에 필요한 시설도 뭐가 들어갑니까? 복리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주택단지를 구성을 할 때 이 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대시설과 뭐가 부대와 복리시설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좀 몇 가지를 하나 살펴보고자 내용을 정리한 건데, 자, 그 중에는 먼저 1번의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에 먼저 이 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자, 1번의 범위. 그래서 첫 번째 부대시설에 관한 부분을 잠깐 이제 보시면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이제 부대시설은 이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를 뭐라? 부대시설이라 한다. 그래서 부대시설의 범위를 이제 보면 1번의 양갈 1번부터 해서 2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부대시설에 관한 범위는 뭐 2번은 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다음에 이제 건축 설비다. 그래서 기역부터 쭉 해서 지역까지 다양한 시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2번은 좀 참조적으로 보시고, 부대시설의 범위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의 도로 정도 좀 간단히 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1번의 주차장에서부터 주택단지의 도로하고, 크게 봤을 때 이제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도 뭘로 분류합니까? 이제 부대시설로 분류한다. 그 분류가 보니까 이번에 건축 설비에 관한 분류들이 기역본부터 지역까지 다양한 건축 설비 가능이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세부적인 그 부분보다 크게 봤을 때 1번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와 2번의 건축 설비를 뭘로 단지 안에 설치해야 될 부대시설의 범위로 좀 정리한다 해서 하나 확인할까요?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 자, 그럼 일단은 그 부대시설 중에 하나 도로입니다. 도로 볼까요? 그 중에 하나 도로. 자, 그 중에 하나 도로입니다. 도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도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번의 진입도로가 하나 있고요. 진입도로. 2번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로는 크게 두 가지, 진입도로죠. 도로는 여러분이 크게 이 부대시설 중에 하나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크게 진입도로와 무슨 도로가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더라라고 이제 하나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진입도로란 건 여기 진입도로는 보면 주택단지와 기간도로를 연결한 도로가 무슨 도로? 이게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다고,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와 기간도로가 있다면 이때는 이 주택단지와 기간도로가 따로 있어서 주택단지만 구성이 되어 있고 기간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 버리면 주택단지 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일단은 이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가 진입도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진입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진입도로, 그 개념만 지금 보는 거니까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일단 이 진입도로가 있어야 기간도로를 통해서 단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자, 진입도로를 잠깐 밑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기역에 공동체를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진입도로는 보죠. 지금 진입도로가 있다면 진입도로 폭을 보죠. 그럼 진입도로의 폭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진입도로 폭이란 것은 당연히 이 주택단 이 안에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출입하는 차량의 차량 수도 많다 보니까 진입도로 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 주택단지는 뭐에 따라서 총 세대수, 총 세대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더라?
주택단지의 세대 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수치는 여러분 참조적으로는 보시면 뭐 수치는 지금 따로 정리하실 거 없이 보시면 최소 300세대 미만이면 6m 이상에서 최대 2000세대 이상까지 해서 20m 이상이다 이제 해서 그래서 주택단지 총 세대 수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진입도로 폭이 달라진다는 개념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 진입도로 이게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진입도로가 둘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진입도로가 두 개란 건 뭐냐 보니까 기간도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간도로가 하나 더 이제 뭐 이쪽으로 해서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도로 진입도로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진입도로가 하나가 아니라 진입도로가 하나, 둘에서 진입도로가 둘 있는 경우도 있더라가 이제 보면 동그라미 니은에 설명하는 게 니은에 관한 밑에 박스표에 관한 부분에 볼까요? 자, 공동주택 건설한 주택단지의 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으로서 다음의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기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도 밑에 가보니까 지금 300세대 미만에서 2000세대 이상까지 해서 진입도로가 둘인 경우에 진입도로 폭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래서 진입도로나 폭은 진입도로가 하나가 있는 경우든 또 진입도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는 경우든 간에 뭐에 의해서 진입도로 폭이 결정되더라. 이때는 진입도로 뭐에 의해 결정되게 진입도로는 그 단지의 총 세대 수에서 뭐가 결정된다. 진입도로 폭이 결정된다만 좀 봐두실게요. 세부적인 설명은 차후에 좀 설명하도록 하되 진입도로는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진입도로 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진입도로 그 단지의 총 세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하나 봐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진입도를 통해서 주택단지 진입도를 통해서 차량이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안에도 도로가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주택단지 구성할 때 주택단지 안에도 보면 도로들이 쭉 구성이 이게 주택단지 도로가 조성이 됐을 거예요. 보면 이게 쭉 해서 조성이 됐다고 보죠. 도로가 조성이 됐다라고 이제 이게 보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차량을 갖고 이제 진입도를 통해 주택단지 안에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주택단지 안에 도로인데 보시면 여기도 단지 도로 폭이 있겠죠. 폭이 이 주택단지의 도로 폭. 이때는 여기는 보면 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입니다. 폭. 그럼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은 이 법령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너비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2번에 기역 공동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한다. 그래서 주택단지 최소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해 최소 너비 몇 메타 이상의 도로를 설치합니까? 그래서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합니다 해서 2번에 기역 정도 잠깐 살펴보시고 그러면 도로는 지금 봤던 대로 수치는 크게 신경 안 쓰시더라 보시면 도로 폭은 지금 보니까 몇 메타 이상이 너비 7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는데 근데 법에서는 원칙은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꼭 모든 도로가 꼭 7m 이상의 확보가 될 거냐. 근데 예외적으로 도로폭을 몇 m 이상으로 할 수도 있더라. 이거를 4m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7m 이상의 폭의 너비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7m가 아니라 몇 m? 4m 이상 너비의 폭을 확보한다는 거죠. 부분들은. 자, 그러면 질문해 보니까 어느 경우면 도로폭을 4m 이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기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밑에 나와 있는 A 또는 B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때 도로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4m 이상으로 하려면 도로폭이 차량 진출도 쉽지 않다 보니 이 4m는 뭐를 뺍니까? 뺀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도를 설치할 수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 니은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 B번 이제 B번부터 밑에서 한번 올라가 보죠. 그러니까 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A번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도 세대 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는 여러분 흔히 통상 막다른 골목이 있죠. 도로를 골목에 들어갔더니 그 길이 막히면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게 막다른 골목의 개념의 막다른 도로니까 차량을 갖고 진입을 했어요. 근데 길이 없으면 다시 차를 돌려 나와야 되는 그와 같은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길이가 몇 메타더라? 35m 미만인 경우라면 그때는 도로폭을 얼마로 이 원칙 규정으로 불어가면 얼마로 할까요? 4m를 할 수 있다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에서 도로 정리 볼 거예요. 그래서 도로는 두 가지 개념만 정리하는 거니까 진입도로와 단지 안의 도로인데 진입도로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단지의 총 세대수에 의해서 도로 폭이 단지 안의 도로는 이와 같은 너비 이상의 원칙과 예외 규정에 따른 너비 이상의 도로를 확보한다는 폭을 확보한다는 것 정도 하나 간단히 봐두시고요. 자, 지문의 3번 수해 방지 등 수해 방지 등입니다. 그래서 수해 방지 등은 여러분이 보시면 수해 방지 등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게 수해 방지 등입니다. 수해는 물과 관련된 느낌이죠. 여기는 수해는 보니까 여기는 수해 물과 관련된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일본의 옹벽 또는 축대의 설치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는 수해 방지 등 관련 여기는 옹벽이죠. 옹벽과 그리고 이제 축대죠. 그래서 옹벽과 축대 관련 설치에 관한 규정에 지금 밑에 이제 보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지금 2번까지 관련 규정을 쭉 기술해 놨습니다. 부분들이. 여기 이제 그 세부적인 그 수치들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옹벽은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죠. 옹벽은 여러분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시공이 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통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택이 이제 보시면 어떤 비탈면에 공동택이 어떤 비탈면에 산을 끼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통상 보면 이런 형태로 옹벽은 기타 여러 가지 경우 시공이 되긴 하겠지만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택단지가 이와 같은 어떤 이 산을 끼고 있다면 이와 같이 내리게서 이와 같이 비탈면이 있지, 비탈면이 있습니다. 비탈면은 뭐지 이와 같이 비탈면이 있다면 이 산에 있는 이 비탈면을 끼고 단지가 건설됐다면 여기 일정 높이 이상 이와 같은 옹벽을 설치하죠.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고 이 비탈면 쭉 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되어 있고 통상 이 부분을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죠. 그 중에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린 건 이게 전체 옹벽 설치는 아니죠.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이와 같은 이 단지 내가 이 산과 연결된 비탈면을 끼고 있다면 여기 일정 높이 이상 옹벽을 설치하고 비탈면이 쭉 되어 있고요. 주로 여기를 보면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보면 비가 일시에 시간당에 집중호우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mm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 비탈면에 토사등이 흘러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옹벽에 관한 것도 설치해야 될 규정에 관한 게 여기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축대. 옹벽보다는 축대는 지금은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축대는 어떻게 냈어요? 축대는 보면 이게 돌로서 이와 같이 일정 높이에게 돌로서 이와 같이 쌓은 형태죠. 그래서 돌로서 이거를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돌이 쭉 시공이 됐다면 돌로 일단 일정 높이 이상의 축대를 쌓는 거죠. 그래서 일정 높이 이상 이와 같은 석축, 돌로서 이렇게 여기를 축대를 이렇게 쌓는 형태로 해서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면 주로 이런 형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보면 주로 아파트 외벽 담장을 이르게 여기에 축대 이와 같이 돌로서 일정 높이를 쌓고 그 축대 위에다가 이와 같은 아파트 외벽 담장을 해놓은 경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옹벽이나 이와 같은 축대 같은 경우가 이 비와 물과 관련한 부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이 법령 규정에 따라 이 옹벽과 그리고 축대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자라는 게 밑에 이제 가보시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옹벽 또는 축대 설치에 관한 기준에서부터 2번 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한 규정까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번은 그냥 여러분이 그 수치가 이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른 옹벽 축대 설치 기준이 있다만 좀 보실게요. 여기는 세부적인 수치 설치에 관한 건 다음 기본서 과정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는 옹벽은 그리고 축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1번은 그냥 넘어가고, 1번은 여러분 그와 같은 이 관련 법령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면 잠깐 봐주시고, 2번입니다. 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지문만 좀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2번에 안전점검 및 보수다 해서 2번. 여기 이제 이 지금 옹벽 또는 축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연일회 해빙기 진단 및 연일회 우기 진단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 옹벽 또는 축대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연일회 무슨 진단이라고 그랬나요? 해빙기 진단. 해빙기 진단과 무슨 진단? 우기 진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빙기 진단과 우기 진단에서 해빙기 진단하고 우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해빙기란 건 날이 추웠다 풀리면서, 우기란 건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옹벽이나 이와 같은 축대가 날이 추웠다 풀리면서 또 비가 많이 올 때 뭐 할 수 있죠? 옹벽 또는 축대가 무너질 수 있죠. 그걸 뭐 하자? 관리를 하자 해서 관련 법에서도 옹벽 또는 축대에 대해서는 이 해빙기하고 우기 진단에서 1년에 한 번 법에 따른 그 시기에 옹벽 또는 축대를 점검하게 되어 있다가 기억번 하나 봐주시고, 니은. 자, 구조물에 균열이 생겼거나 지하수 유출되는 경우에는 뭐 위험성이 높으므로 진단을 받습니다. 상부의 지표수 및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구조물 안에 배수관의 누수 여부를 점검 보수합니다. 미음. 자, 구조물 상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해서 간단히 이제 점검에 관한 내용 정도만 잠깐 확인할까요? 네,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관리사무소 등.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보실 게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관리사무소 등. 네, 등이란 건 이것도 보시면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시설이 더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등을 보는데, 일단 여기는 여러분이 어떤 그 설치에 관한 수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실 건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해야 될 그 단지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만 일단 좀 주의하면서 보실까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건 세대수가 몇 세대냐 보니까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50세대 이상이다. 그래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을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다음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그 면적에 이와 같은 일에 따른 면적 규정에 산출했더니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설치 면적을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더니 예를 들어 면적이 110제곱미터가 나왔으면 여건 상황이 되면 110제곱미터를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몇 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100제곱미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에서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이면 50세대 이상이면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러면 다음의 시설을 모두란 것은 이와 같은 50세대 이상의 이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 등이란 것은 관리사무소와 하나의 공간이 더 들어와야 돼. 그래 밑에 내가 보니까 기억. 관리사무소와 니은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면 이 관련법에 따른 면적에 따른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1번 나와 있고요. 2번, 3번 그냥 참조적으로 봐두시고, 자, 안내표지판 잠깐 보자. 안내표지판은 지금 1번부터 해서 3번까지인데 세대수 정도만 잠깐 볼까요? 세대수는 안내표지판은 보니까 1번에 설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은 설치 대상에 관한 세대수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 정도 좀 정리하고 6번. 6번은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6번. 여기 한번 볼까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고자 하는 게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자, 여기서 지금 보거든요. 용어 보시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 관련한 시설을 법상 표현해 이걸 뭐라고 돼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라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럼 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에 관한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에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기준에 관한 걸 보고자 하는 건데, 설치 기준을 보니까 그럼 일단은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설치는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건설한다면 건설 공동에 모두가 다 들어갑니까? 라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규모. 법에서는 이 사업 주체 공동으로 건설하도 최대 이 규모 이상이면 이 기준에 따른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지문은 지금 동그라미 1번 규모를 보니까 의무 관리자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법 목적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건설한 단지 규모가 어느 규모 이상이라면,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규모는 의무 관리 대상. 그래서 그 공동 규모를 보니까 의무 관리 대상, 이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이 사업 주체가 이 규정에 따른 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합니다. 해서 1번의 규모 하나 잠깐 확인했고요. 2번, 그러면 1번에 기억 어디에 설치합니까? 봤더니 기억에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동의 출입구마다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기억번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자, 기억은 카메라 설치합니다. 일단 설치된 카메라가 관련해서 니은번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잘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해상도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그래서 해상도에 관한 부분에 니은번하고 디귿 영상정보 처리기 카메라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카메라니까 이 영상정보 처리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그 카메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가 있다면 분명히 카메라가 찍은 어떤 대상물이 있을 거고요. 그 대상물을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모니터가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 수와 모니터 수. 그러면 카메라 수와 모니터 수는 같아야 돼요? 같지 않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수를 1000세대만 하더라도 세대 수가 1000세대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0대만 볼까? 50대 카메라가 설치됐다면 모니터는 몇 대가 돼야 돼요? 50대. 카메라는 일단은 그 설치 개수가 그냥 분산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개수에 설치를 해서 각 개수에 쭉 분산이 되니까 이 영상정보 처리 카메라를 설치하는 어떤 문제는 없는데, 대신 이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 연결된 모니터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50대. 그러면 50대 모니터를 설치할 공간 확보도 어렵지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법에서란 것은 예를 들어 50대, 카메라가 50대라면 모니터가 50대인데 그럼 카메라와 모니터 수는 같아야 됩니까? 네. 오란 이야기는 50대면 50대에 모니터가 설치돼야 돼요. 그런데 같아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카메라 수는 50대지만 모니터는 50대가 안 돼도 돼요. 그러면 50대 X란 건 여러분들이 단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모니터 카메라 수가
갖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제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게 밑에 디귿번.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 그래서 A, B, C에서 세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때는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 모니터 수 같아 틀리 그때는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지문은 나와 있는 것 중에 A번 좀 한번 보자. A, B, C 뭐 세 개 질문 중에 보니까 A번 다채널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 장치 연결해서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며 1채널의 감시 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는 얼마더라? 최소한 4인치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하나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게 다채널 여러 채널로 분할이 됐어요. 여러 채널 분할이 됐다 그래서 이게 여러 채널 이게 분할이 됐다고 보죠. 이게 여러 채널 분할이 됐고 다채널로 분할을 했을 때 이 하나의 모니터에 대각선은 이 하나의 모니터의 화면이 대각선 방향 크기, 대각선 방향 크기예요. 이 대각선 방향 크기 최소 몇 인치더라? 4인치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이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람이 뭐 서 있어. 근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봐요. 사람이 서 있는 이 모니터 화면이 작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인상착이라든가 식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중 이와 같은 다채널 분할 가능하고 이게 4인치 이상이 되고 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밑에 있는 보면 그거 하나만 잠깐 보죠. 지문은 나와 있는 지문의 B번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뭐가 있다? 확대 감시 기능이에요. 채널별이라고 채널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채널별로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 확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문제가 된 채널, 이 채널이 여기가 문제가 됐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찍혔을 건데 그 중에 특히 이 채널에 사람이 있는데 왠지 이제 단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닌 듯하고 차량을 유심히 식별하는 등의 움직임이 수상하더라. 그래서 이 채널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작아서 식별할 수 없다. 그래서 채널별 확대 감시 기능이라는 것은 이 채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 조그만 채널이 여기서 이와 같이 커다란 이와 같이 확대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을 포함해서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그때는 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별로 확대 감시 기능이고 이 크기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들은 굳이 그 카메라에서 모니터도 같을 필요가 있다?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 하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쭉 내려서 건너서 지문에 C번을 보죠. C번을 리을번의 C를 봅니다. 리을번의 C번. 리을의 C를 가봤더니 공동주관리법 시행규제 별표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지금 봤던 대로 이 처리 기기는 지금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의 수선 주기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장기 수선 주기라는 건 결국 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도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로 분류가 됐다? 주요 시설로 분류가 돼서 장기 수선 계획의 수선 주기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도 어디에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로 분류가 되죠? 장기수선 계획은 공동체 공용 부분 무슨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계획이다 보니 이 수선주 이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도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로 분류가 되더라? 주요 시설로 분류가 돼서 그 법에 따른 수선주 이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개념에 지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C번 지문에서 정리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2번을 보죠. 2번. 자, 그러면 공동단지에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보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어디에 반영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디에 반영한다?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한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 관련 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교체할 때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은 그럼 결국 영상정보 처리 관련 시설에 대해서 보수 교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그러면 이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에 보수 교체에 필요한 돈은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이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주요 시설에 뭐가 있다. 보수나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는 여기서 그걸 따라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국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다. 보수나 교체할 때 그때 소요되는 돈이 무슨 돈?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시설에 따른 보수 교체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수선 계획하고 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장기수선 계획과 충당금은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하나 좀 부연 설명드린 거고. 자, 기타 쭉 가시다 보면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4번에 이제 보면 관리 주체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니까 원칙은 열람 제공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른 총 5가지 관련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촬영 자료를 열람 가능하고 제공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4번의 기역에서부터 미음입니다. 미음인데 자, 여기 이제 기역하고 니은을 보니까 기역과 니은은 정보 주체에게 열람 제공 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요. 정보 주체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 주체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보 주체.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보 주체입니다. 정보 주체는 누굽니까? CCTV 찍힌 이 당사자를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CTV 찍힌 이 당사자가 보여주세요 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주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찍힌 당사자를 제3자가 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보여주고 주세요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정보 주체에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나 또 정보 주체에게 동의가 있다면 뭐 가능하다는 거고요. 디귿, 리을, 미음은 관련해서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그리고 범죄 수사에 대한 재판 수행 업무를 그리고 미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 간단하게 어떤 공적 목적이면 뭐 하더라 가능하더라 정도에서 그러게 이제 그 정보 주체 관련한 부분은 공적 목적이라면 뭐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정도에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하나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보안 등이 있죠 보안 등.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실 게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여기 다른 건 아니고 보안등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요거는 보안등을 표현했지만 법상은 보안등을 주택단지 가로등 여기 이제 가로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한 보안등의 개념은 뭘로 보시면 된다. 주택단지에는 뭐가 있다? 가로등이라는 표현은 법상을 이거를 보안등이라 표현했더라. 그래서 법에서는 보안등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라는 데에서 지문에 가보시면 지문 1번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도로폭이 양가로 15m 이상인 경우 양측에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했을 때 간격은 50m 이내로 설치하고요. 보안등에는 외부 바퀴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등에 관한 개념 하나 정리해서 일단은 전체를 다 살펴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 부대 시설 중에 한 번은 용어라든가 기본 어떤 설치에 관한 단서 요건 정도 확인할 1번부터 지금 2번에 보안등에서부터 2번에 도로였었죠. 그래서 도로부터 해서 마지막 보안등까지 부대 시설에 관한 것 좀 잠깐 정리했었고
그 다음 복리시설 잠깐 볼까요? 복리시설 보시겠습니다. 복리시설 보죠. 자, 그 다음 복리시설. 복리는 지금 도 봤지만 이 주택이죠. 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활의 복리,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무슨 시설이 있다? 복리시설이다 해서 일단은 먼저 살펴볼게. 일단은 그 범위를 잠깐 볼까요? 복리시설은 일단 2번에 양걸 1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관한 걸 정리하고 있는데 복리시설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1번 정도 해서 1번에 가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에 대해서 1번부터 해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에서 경로당까지 해서 하나 확인할까요? 이제 복리시설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그 범위는 놀이터부터 해서 경로당까지 그 밖에 아래에 정하는 공동시설이다. 그래서 기역에서부터 이응, 지읒까지는 기역에서 지읒은 그냥 참조만 하실게요. 여러분이 기역에서 지읒에 나와 있는 2번에 공동시설은 그냥 참조 좀 하시는 형태로 하되 복리시설의 범위에 관한 건 여러분 1번에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까지 5개 정도의 복리시설의 범위 정도만 좀 하나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그 중에 한 2가지 관련해서만 좀 살펴보실까 2가지. 그 중에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거, 복리시설에 관한 것 중에 뭐지? 그 중에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걸 하나 잠깐 보시죠. 주민공동시설. 자, 그 중에 하나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주민공동시설. 자,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하나의 단지를 건설할 때 복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시설 중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합니까? 네. 여기다 보면 법에 따른 세대수 기준을 두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일단 설치합니다. 네. 그럼 최소 여기는 몇 세대 이상의 단지를 사업주 건설하자. 그래서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한다면 그때는 이때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공 설치한 이때는 면적은 그러면 이 면적을 법에 따라 이와 같은 면적 이상을 설치하는데 그럼 이와 같은 면적을 하는 이때는 뭐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설치 면적 기준을 밑에 이제 가보니까 기역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라면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니은은 1000세대 이상이라면 500제곱미터의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도 면적은 뭐에 따라서 그 단지의 뭐에 따라서 세대수죠. 그래서 여기는 그 단지의 세대수가 몇 세대에 따라서 그 세대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더라? 설치되는 면적이 기준이 되는데 세대수는 크게 2개로 100세대에서부터 100세대 이상이니까 기준했을 때 1000세대 미만과 1000세대 이상에 따른 세대수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면적이 결정된다 정도로 하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하실 것은 몇 대 기타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일단 면적이 확보가 됐다고 보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1000세대 이상과 미만에 따른 세대수에 따라서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그 같은 어떤 땅이 확보가 됐다면, 자, 이제 그러면 이 확보된 이 땅에다가 주민공을 설치합니까? 네. 자, 주민공동시설 법에서 한 13가지 정도 되는 많은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좀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보면 약 한 13가지 정도의
다양한 그 주민공동시설 종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대수에 따라 이 일정 면적 이상의 부지, 땅이 확보가 됐다면, 그러면 이 주민공동체 13가지를 모두 설치할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확보된 면적에 주민공동체 필수시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수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가지 주민공동시설 중에 이 세대수별에 따라 설치해야 될 주민공동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밑에 있는 보면 문항번호 3번에 기역으로 갑니다. 기역. 그러면 필수시설이라는 건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보신 대로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 300, 그 다음에 500세대에 따라 여러분이 보시면 이때는 이 주어지는 이 세대수별에 따라 이 13개 정도에 해당되는 주민공동 중에서 최소 150세대 이상이라면 그 13가지 정도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뭐는 꼭 설치합니까? 그래서 봤더니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는 꼭 설치돼야 되는 거고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 된다면 뭐는 꼭 설치가 됩니까? 그래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이 그 다음 이것에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면 뭘 설치합니까? 그래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0 이상은 두 가지 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중에 요 주민공동시설 중에 이와 같은 150 이상이면 두 개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두 가지를 300이면 세 가지 500이면 방금 봤던 이 세 개에다가 몇 가지를 5가지 해당되는 주민공원을 꼭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 세대수만 뭐 종류까지 따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세대수 이상이면 이 세대수에 따라 일정 면적을 확보가 됐다면 확보된 면적에 따라 세대수별에 따라서 150, 300, 500에 따라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중에 필수적으로 꼭 법에서 이 둘, 셋, 다섯은 세대수별에 따라 꼭 설치해야 될 필수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잠깐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죠. 그래서 그 다음엔 하나 보실 것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자, 그러면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단지에 이제 보시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도 기본적으로 세대수만 잠깐 세대수 1번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그래서 2000세대 이상이면 땅을 주어 짓게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어주는 뭐 둘 중에 하나 조치를 통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몇 세대 이상이면 최소 단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그래서 2000세대 이상이면 그때 단지 내에 일정 면적 이상의 유치원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세대수 정도 하나 확인하시고 문항 2번으로 가볼까? 2번은 유치원을 외부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2번은 그 개념만 잠깐 볼까요? 2번은 그 무슨 말이냐니까 유치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하나의 건물이에요. 이 하나의 건물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일부를 유치원으로서 물론 전부를 써서 뭐 다 써버린 건 문제가 안 되고 그 중 일부를 유치원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뺀 나머지 지금 이 건물에 유치원 외의 이 공간에는 어떤 시설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법에서는 유치원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시설물을 아무 시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와 같은 시설에 한해서만 이 하나의 건축물에 뭐 할 수 있다? 유치원과 함께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법으로 정한 이외의 시설은 함께 복합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지문은 문항은 지금 2번에 유치원 외부 용도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그러니까 유치원과 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의료시설에서부터
근린 생활 시설에 한한 5가지 시설에 한해서만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만 보시기. 기타 면적 규정은 빼고, 그래서 유치원은 2가지만, 세대수 하나 받으시고 방금 같은 5가지, 이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5가지 대상 시설만 뭐 할 수 있다. 유치원과 하나의 건물로 복합 건축하지, 그 외 시설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3번에 2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살폈던 것은 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주체가 단지 내 건설하는 부대 시설에 관한 거 하나 정리했고, 그중 일부를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거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네, 여기는 이외로 다음 이제 뭐 기본 교재를 통해 보시면, 네, 주택단지는 분명히 주택도 건설하지만 부대 시설도 복리시설로 받지만, 이건 그 외로 부대 복리시설을 제외한 그 외 주요 시설이, 그래서 그 외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도 나중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주요 시설은 설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단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등등을 포함한 이 부대 복리 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주요 시설이나, 그래서 뭐 계단은 어떻게 설치할 거고 등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한 시간을 하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중에 부대 시설과 복리시설에 관한 부분들 중 일부 내용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쉬어도 다음 시간에 노무 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